오늘 있을 그 탄핵 선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최재 감사원장 그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원래 헌재가 대통령 관련된 이제 평의를 하느라고 일정을 다 비웠었는데 이게 돌연 잡힌 선고 기일이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는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헌재가 요새 욕을 먹죠. 네. 헌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뭐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면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쟁점이 간단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느냐.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헌재의 이 판단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쟁점이 간단하거든요. 사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면서 또 느닷없이 이제 이 최재 감사원장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29번의 줄탄핵 중에서 전 인용될 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4건은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인용하기에는 도저히 인용한다면 그건 헌재가 이상한 판결을 한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문제되는 조항들을 문제되는 그런 사건들을 빨리빨리 결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근데 헌재가 좀 어떤 원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헌재의 신뢰성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게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같은 날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하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면은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빨리 선고기일을 잡아서 빨리 선고기일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이 좀 조급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게 내부적으로 좀 어떤 이견이 좀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야 6명이 완성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의원님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마은혁 후보자는 볼 것도 없이 분명히 인용의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6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구를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강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꼭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판단이라고 그러죠. 매우 정치적 판단이었고 사실은 어떤 증거 법칙이라든지 절차 법칙에 이게 꼭 맞춰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진짜 이상한데 하는 그런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또 저는 사실은 이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줄곧 제기했는데요. 최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 82분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헌재에 대한 압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그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났는데 제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방청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는 다수결의 원리만 있지 합의의 원리라는 건 없습니다. 헌법 49조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정말 저 말에 대해서 제대로 네. 국회 관행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 헌법재판관들이 오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저는 오해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네. 국회의장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이 될 때 네. 일종의 이 진보 쪽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께서 이 국회에서 나중에 임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민주당이 오전에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에 일방적으로 올리고 네.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한 예. 국회 표결을 가장한 민주당의 일방 표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온전한 효력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회 관행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 합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국회의 관행, 네. 그러니까 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제가 오래간만에 직접 엄청 노력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직접 쓰신 거군요, 탄원서를.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법관 출신이니까 그 예. 전문성도 있고 네. 또 그러면 헌법 판사의 시각, 재판관의 시각으로 뭐가 궁금하고 뭘 잘 모를까, 뭘 네.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겠더라고요. 근데 네. 또 제가 5선 의원이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뭐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을 예.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우리 국회 사무처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마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니 다수결 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국회 다 표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회의는 표결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상임위나 상임위 밑에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절대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당의 일방 처리. 네. 근데 표결을 하는 건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일방 처리도 어떤 경우는 소수당이 소리만 지르는 경우, 퇴장하는 경우, 뭐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 예. 2년 법안일 때는 이제 물리력까지 동원한 게 예전에 동물국회였는데요. 지금도 표결을 했다는 건 일방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의회 독재를 심하게 하냐면 예. 동물국회인 18대도 일방 처리는 44건이었습니다. 4년 네. 동안. 19대 20대는요. 4년 동안 10건, 7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22대 들어서 9개월 지났잖아요. 네. 몇 건 일방 처리한 줄 아십니까? 표결 처리라는 걸 한 표결 게 처리요? 대부분일 것 같아서 113건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113건이요. 이 추세라면 앞으로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할 거를 한 500건을 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아주 심했다는 동물국회보다도 10배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뜻 이해들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그쵸 모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이 있으면 완전 무결하다. 그건 네. 국회 표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헌법재판소도 예전에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리,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소수자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본인들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보세요. 네. 최초의 안건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토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거는 국회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거고 예. 일종의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청래 위원장의 어떤 발언에서 일단 어떻게 야당을 바라보느냐가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진짜 판사들이 놓칠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핵심은 탄핵소추 동일성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가 각하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내란죄라는 것만 뺐지 뭐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을 해서 뭐 군인이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일종의 본인들이 내란 행위라고 설시한 예. 건 그대로 있으니까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한 거랑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를 철회한 탄핵소추안이랑은 예. 똑같은 거다 이러고 지금 재판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탄핵소추안이라는 건 국회 표결이라는 걸 거쳐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예. 심판을 해요. 근데 탄핵소추안에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계엄의 헌법 위반 이렇게 써 있는 거 하고 네. 계엄의 헌법 위반 플러스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뭐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내란 죄라고 하면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에 자기는 내란죄가 빠졌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다른 탄핵소추안이다. 예. 그러면 이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랬으면 국회의원 200명을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각하해야 된다. 예. 그때 뭐 내란죄 뺄 때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막 헌재를 향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정 중에는. 헌재에서는 철회에 대해서 판단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내란죄 철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원래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철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허부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예. 허락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판결 선고할 때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탄핵소추안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반드시 그거를 허가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각하돼야 된다. 그러면 헌재 결정문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같이 담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각하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시는 저희는 논리고. 각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제가 요새 저 다시 변호사 된 것 같아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것 같고. 근데 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판사도 하셨고 지금 5선 의원이시니까 이 탄원서 쓰는 데는 정말로 적임자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저는 너무 분노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사실 국정마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야당이 그렇게 30번 줄탄핵합니까? 네. 민주당한테 31번째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세로라면. 저는 뭐 국민들이 등을 확 돌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